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예상한 대로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향한 수사를 정말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했기 때문에 국민검사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원동력이었거든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거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했고 위에서 상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아니 지시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데 그걸 어떻게 따르냐 이렇게 정말 국민의 감동을 주는 얘기를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조국 그리고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도 그냥 끝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였어요. 권력을 굴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최상병 특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조사 결과 경찰에 넘기면 안 된다. 회수해라. 이런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밝히자는 거잖아요. 본인에 대한 특검을 본인이 대통령직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갖고 거부를 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네. 그 전에 거부권 행사한 것과 지금의 거부권 행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의미가?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전에는 뭐 양국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정책과 관련해서 난 이거 법안이 통과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게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 가족과 본인에 대한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번 최상병 거부권에 대해서는 그 전에 다른 정책적인 거부권과는 좀 다르다. 다르죠. 예. 나 조사하지 마. 어떻게 나를 조사하려고 그래? 안 돼. 이런 식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죠. 김주표 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김웅 의원은 현장에 남아가지고 아예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다음에 이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했고 그 외에 또 몇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유이동 전 정책의 의장도 난 이건 찬성표를 던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목요일 날 아침에 기사 나온 것을 보면 한 10명 정도는 이탈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내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탈표가 없게 막으려고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의원들 설득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탈표 막는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나옵니까? 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검 법안이 이제 상정이 돼요 다시.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번째 이전에 했던 투표 때는 다 퇴장을 했거든요. 네. 이번 두 번째 재의결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야당표로만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참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참석을 하되 투표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효표가 무효표나 기권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295분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데 거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일단은 모순은 그대로 두고 기권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0표가 이상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런 수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본회의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 뜨면 안 돼. 자리 뜨면 너희들은 배신자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네. 자리에 못 뜨도록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지 않을까. 뭐 피켓 시위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다른 방송 가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네. 어떤 이제 자전거 체인 같은 걸로 그 의원의 다리랑 의자랑 묶어놓는. 에이,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론으로 이거는 부결, 반대 이런데 아니요, 나는 투표하러 갈래요. 그러면 그분은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사적으로 각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물밑에서 네. 지금 이제 21대 끝나게 되면 이제 낙선한 네.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약간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맞아요. 어떻게 붙잡을까요?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낙선자, 당선자 지금 다 만나고 계시죠. 그게 이제 표단속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지난 4월 27일인가 낙선자들은 이미 만나셨죠. 그러면은 지금 동아일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지금 남아있는 비어있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90개다. 그럼 낙선자들은 내가 이거 찬성표 던지는 모양새를 취하면 공공기관장 나는 배려 대상에서 제외되겠네. 그럼 내가 4년 동안 다음번 선거요 할 때까지 그냥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장 가는 게 좋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그럴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자리를 갖고 좀 내 편을 좀 들어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예. 그걸 또 받아들일 의원도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국민의 대표고 최상병 이 문제야말로 대한민국 그 젊은 청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가 이렇게 상관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의혹은 당연히 밝혀야죠. 뭐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특검 다 처리됐고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가지고 피의사실 공포하는 이런 특검법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뭐 했습니까? 감추려고 하고 조사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공수처장도 지금까지 임명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 안 하는 부분, 안 했던 부분 그리고 막 검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특검은 안 했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특검 중에서요 15건 중에서 10건 정도는요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 중에서 특검 법안이 발의됐고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얘기하는 반대의 명분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해병대라는 그 이름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명예와 자존심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상관들이 이러고 있는 걸 보면 특히 상관과 누군가의 진술이 이게 맞지가 않고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나는 안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해병대 이미지에는 뭐 치명타일 것 같은데요. 근데 앵커님 정말 이러한 상관들, 이러한 해병대 간부들, 사령관들, 사단장들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발뻗고 잘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네. 아니 저렇게 정말 우리 젊은 장병이 사망했으면 정말 사단장이나 사령관은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사과도 하고 본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방부 장관은 나는 뭐 지시 안 했는데요. 네. 해병대 사령관이나 사단장도 나는 그런 뭐 권한이 없었는데요. 당시에는 52사단이 하는 거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좀 안심하고 지내겠습니까? 너무나 큰 실망이고요. 이분들은 해병대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21대에서 만약에 또 폐기가 돼버리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또 재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갈 것 같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조금
시간은 1년 정도 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법안이잖아요. 네. 그럼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하고 법사위 가고 또 본회의 상정 과정 중에서 또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패스트트랙 태우더라도 대략 한 1년 정도 걸려요. 아이고. 물론 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아니 이거는 내가 직권상정하겠어라고 하면은 몇 달 안에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좀 묻고 싶어요. 네. 이 건을 계속 질질 끌어서 계속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지시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계속 갖고 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 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런 정무적인 판단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21대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레임덕, 안 돼서 22대로 가서 또 시간을 끌더라도 레임덕. 그렇죠. 네. 그 국민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저러지 도대체? 뭔 일이 있었지? 왜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지? 이런 의구심은 계속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장애투쟁한다고 그러고 야당 7개의 당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제 집회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한 안 좋은 이슈를 왜 질질 끌고 가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맹을 했던 그 원인이었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를 했어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뻔뻔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수 패널인데 자꾸 비판만 해서 그런데 네. 본인이 153일 동안 사라졌었잖아요. 네. 명품백 사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명품백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게 뭐냐라는 것 때문에 집권여당이 유례없는 선거 참패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영부인으로서의 배우자로서의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또한 여당도 안중에 없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인사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나는 뭐 조사 안 받을 거야. 나는 뭐 조사 안 받겠지. 검찰이 나를 건들 수 있겠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맞냐라고 묻고 싶어요. 네. 이거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사과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리 사과가 아니라 당사자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적절하지 못한 처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요? 이런 분들은? 그냥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모든 공직자 배우자들이 그러면 지인들한테 다 저런 명품백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격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네. 저런 명품백 받았어요. 네. 그럼 검찰 수사 안 할 거예요? 본인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벌어져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나 보수 쪽에서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을 하면 물론 싫어하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있어야 소위 말해서 자정이 될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나 보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 같은 철없는 평론가나 김건희 여사 문제 있다고 막 이러지. 네. 여당 내에서는 그게 금기어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언급조차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긍정적인 언급이든 부정적인 언급이든 그냥 김건희 여사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거는 뭡니까? 그럼 총선 패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는 건가요? 근데 앵커님, 네. 우리가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연히 비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책임론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죠. 대통령 지지율 낮고,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받고, 또 물가 관리 못해가지고 대파 논란 때문에,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로 도피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어이구, 윤석열 정권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거 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또 이렇게 뭐 거창하게 백서 만든다고 또 그러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어떤 색깔이신가요? 지금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네. 조금 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뭐 배지를 달았는데 네. 2024년도에는 다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와가지고 배지를 달았잖아요. 네. 과연 그것이 뭐 올바른 처신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면서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네. 예, 이제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할 것 같은데. 나오면 되겠죠. 왜냐면 각종 된다고요? 여론조사를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일반 국민 여론에 있어서 거의 뭐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오거든요. 물론 네. 일반 국민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랑 비슷한 수치가 조사가 되지만 그거랑은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일반 국민은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그다음에 지지정당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하는데요. 저는 뭐 개혁신당 지지하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당원과 비슷한 성향의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나오게 된다면 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높다. 네. 그렇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막 이렇게 글을 올리고 막 그러던데. 자꾸 애라고 그러시는데 완전 그거는 좀 깔보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비판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2027년 대권에 도전하는데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나오게 됩니다. 네. 21대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네. 이 두 당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이야 워낙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분들이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있어서 와, 저 사람들 의정활동 상당히 국회를 변화시키고 바뀌게 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지만 네. 그분들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원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의 국회 운영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로서 언론에 나와서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면 안건을 협의하고 의사일정 잡는데 껴주질 않습니다. 그냥 통보만 해요. 네.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건 처리하기로 했고 의사일정은 이렇게 잡았으니까 너희들 그냥 참석해 이 정도 거거든요. 네. 과연 그분들이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워낙 역량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전과는 다른 어떤 국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200석이 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 합쳐가지고 192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줘야 국회의 역할과 운영이 상당히 바뀌지 요 분들만으로는 뭔가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했어요. 근데 200석이 넘어야 이것을 재의결해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의 협조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8석이
예, 누구도 아닌 그 8석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야, 이렇게 되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